십간 12지에서 출발해서 숫자를 거쳐서 오늘은 해에서 자까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12지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상태의 순서 배열로 해서 사람들하고는 이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헤아려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문자라고 하는 것의 출발선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해에서 자까지 역순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개념은 숫자의 개념도 있었지만 그것을 손가락을 양손을 다 오므렸다가 펴면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으로도 사용이 되지는 것이고, 그 개념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물의 일생에다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이 가능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의 개념이기도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진 거고, 지금도 달의 개념, 즉 월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12지는 기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십간은 식물의 일생을 들어서 설명을 했고, 12지는 12 인간하고 아주 친연성이 있는 동물들의 특성을 그 글자들에게 대입시켜 가지고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절묘한 그런 배합을 해 가지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그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 쪽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간 또한 동물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가치관을 스스로가 부여했을 때 여타한 동물들하고 인간은 다르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동물하고 여타의 동물들하고 같은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자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금 현재 문명적 그런 어떤 문화적 내용으로 모든 생명계를 아우르는 어떤 지식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동물로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동물의 그 어떤 그 나누어지는 분기점, 이런 것을 들어서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나누어지는 그런 분기점에 위대한 발명품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이 동물하고 나누어지는 분기점을 여러 학자들은 다 자기가 연구하는 바 또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뭐 말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르다니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동물하고 분기점은 화식과
화식과 생식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설명할 때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동의를 얻어낸. 그러면 화식과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식과 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뭐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이 불을 스스로 이제 막 일으켜가지고 화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튼 인간이 불씨를 자연에서 얻어서 쓰다가 부싯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불씨를 인간 스스로가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죠. 테크닉이라고 하는 그 불씨를 일으키는 기술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동물들하고 다른 생식과 화식의 분기점이 생겨났다. 그게 동물하고 이제 분기점이라고 하는 설명이 가장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물하고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그 어떤 그 성장, 잉태에서부터 성장하고 또다시 음양의 교합 이런 걸로 해서 또다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상관관계에서 인간을 살펴보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공부해야 할 해에서 잣까지를 역순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양의 교합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해자에 글자 자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집여자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람인자다. 그래서 여자는 음양의 부호로 얘기할 때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에서 이는 음양의 관점에서 부호로 얘기하자면 플러스 인자죠. 그래서 플러스와 음양이 교합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자가 가진 해, 돼지 해, 끝해, 그렇게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에서 설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관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해는 음양의 교합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그 씨앗이 암컷에 포태되어져서 그 씨앗이 암컷의 자궁 속에서 커나가서 그 폐율과 또다시 새끼들을 바깥으로 출산을 해가지고 이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양의 교합이라고 하는 그 한자 문명에 어떻게 보면은 역경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양의 그 상태를 그대로 글자로 옮겨놓은 것이 해자였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간지 동물로는 돼지를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돼지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 특성은 뭐입니까? 타산을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동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양 어떤 소설가가 쓰는 제목도 있습니다만, 아낌없이 주는 동물 중에 하나죠, 하나. 예? 그래서 특히나 고대인들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호랑이나 뭐 늑대나 뭐 사자나 이런 것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고 그 독을 가진 그런 어떤 그 곤충 내지는 뱀, 특히 전갈, 뭐 진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독성 있는 그 어떤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유해를 받았을 때 사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특히 뱀에 그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뱀하고 그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관계, 천적의 관계를 인간이 발견을 해냈기 때문에 밑에다가는 돼지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냥 험한 음식을 먹어도 그냥 죽지 않고 다산할 수 있는 그런 진화가 된 동물 중에서도 가장 다산을 할 수 있는 동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심지어는 싸는 똥까지도 다 배설물까지도 다 먹어서 크는 동물, 그렇게 발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산의 상징적 동물이기 때문에 해를 돼지라고 하는 글자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음양의 교합은 동물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사람 중심의 문자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한 음양의 교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련한 글자들을 오늘 쫙 살펴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12지를 거꾸로 돌아가는 순서로 이제 해서 음양을 상징한 글자, 돼지 해자, 끝 해자를 일남 일녀의 교합에서 찾아봤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글자가 바로 이 끝 해자 앞에다가 여기다가 나무 목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시핵이 되죠. 이게 시핵. 이게 식물의 이게 음양이라는 얘기예요. 식물의 음양이 교합한, 식물의 음양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열매죠. 그 열매가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씨잖아요. 예? 이게 씨라고 하는 개념을 음양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핵.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옥 대신에 아들 자자를 여기다가 딱하니 집어넣으면은 아이해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인간만을 위한 표현으로 음양이 교합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그런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 스스로를 자존감 있게 만든 글자예요, 이 글자가. 그렇죠? 식물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가 안에 음양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듯이, 여기 계집여자하고 사람인자, 즉 다시 말해서 음과 양의 교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글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제 우리가 색일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색일각자 같은 거. 그런 때 여기다가 선 칼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음양을 칼로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예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작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낙관이라고 하는 도장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 도장을 보면은 하나는 글자가 파져 있고 하나는 글자가 도드라지게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이 음양을 나타내는 도장으로, 성씨는, 이름은 양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호는 음각으로,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양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음양의 도장이 우아래로 딱하니 찍혔을 때 그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이라고 할 때도 이 색일각자를 쓰잖아요. 조각이 뭐겠어요?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새기는 것이 조각의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남목자를 붙였을 때는 시액이 되는 것이지만 아들 다자를 붙였을 때는 아이 해자가 되었고,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자식을 낳았을 때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부여해서 아이 해자가 완성되어졌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가 완성이 되기 이전에 어떤 행위들이 인간한테는 있어야만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만이 그 아이가 생겨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남녀가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필연적인 그런 글자들이 나와요, 이제. 그야말로. 이 조로자잖아요. 개진여자에다가 아들 자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문자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범주의 그 글자들의 설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귀에다 걸면은 귀걸이가 되고, 자기가 그 말이 옳겠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개진여자와 아들자자 하면은 이게 조로자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호자 좋다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좋냐. 그래서 조로자 같은 것을 설명하는 좋은 글자가 있어요. 조로자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글자가 이게 장정정자죠. 식간 12지에서 나왔던 글자죠. 남 20월 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남자가 20살을 먹었을 때 장정정자란 말입니다. 이게 고들정, 아주 힘이 세다. 쇠를 먹어도 무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냥 막 자우나도 그냥 막 불끈불끈 힘이 솟는 남아 20세 장정이라고 하듯이 이것을 못정하기도 하고 남 20월 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자 20은 뭐라고 했느냐? 여자 20은 구라고 했어요. 구.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입구예요. 입이다. 그것은 입은 사실은 구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육군 출규라고 해가지고 사람 얼이 드나드는 구를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굴 안에 구멍이 다 들어있죠. 예? 귀 2개,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예? 그래서 출규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 건데 사실은 구멍이 저 밑에도 또 2개가 더 있죠. 예? 걔네들이 위에가 있으면 큰일 나죠. 곤란해요. 여기 다 성인들이고 그 다음에 문자학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천박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문자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내가 설명이 가능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로자를 설명하자 하면은 올 가짜 이 얘기로 설명하면 딱 맞다 이 말입니다. 남 20 장정하고 여자 20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소위 배란을 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남자의 씨를 받아갖고 생산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체 리듬이 다 완성되어져서 가장 좋을 때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남자 20, 여자 20이 만나는 것은 가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할까 그러는 그 글자가 아 가해 좋아 이게 좋을 호자지만 얘는 좋을 가짜예요. 더 좋을 가짜예요. 이게 옳다니 좋은 일이야. 니네들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좋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할까.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조로자를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으니 좋다. 참 온당하고 지당하시고 합당하신 말씀이시겠죠.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예?
그러나 문자학적 그 관점에서 글자를 이해하는 데는 좀 어딘가 좀 그래요, 그게.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것은 가장 숭고한 그런 어떤 그 좋은 관계의 그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남녀가 가장 좋은 20 전후의 그런 청춘들이 서로 만나서 가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조호자는 훨씬 더 그 설명이 리얼하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이 리얼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자적 행동을 설명하는 글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짝 필자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짝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말이잖아요, 순수하게. 근데 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궁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적 그 리듬으로 얘기하면은 짝꿍이에요, 짝꿍. 예? 아, 음악적 리듬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짝꿍이 아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돼요. 궁짝이에요, 궁짝. 궁짝이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짝, 궁짝, 궁짜자작, 짝, 궁짝, 짝 해가지고 불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리듬을 붙여서 노래한 그 가사, 아니 그 리듬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원 선생, 내가 음치라서 그런 리듬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옛날에 내가 이것을 어설프게 했더니 공부한 어떤 그 국악인이 있었어요. 예? 그 국악인이 선생님 정말로 멋있는 걸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아, 궁짝이라는 말 리듬이 어디서 나왔군요. 궁짝, 궁짝, 궁짝짝, 짝짝꿍, 짝꿍, 짝꿍. 이것이 리듬의 전체라고 그래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국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가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어떤 리듬은 붕짝, 붕짝, 붕짜자작, 짝, 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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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짝. 이거 아니면은 없답니다. 이거, 여기 판소리나 이거 뭐 국악하는 사람이 오면은 재밌게 내가 한 자리 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인간의 삶의 자식들의 생각은 궁짝, 궁짝, 궁짝짝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래서 짝꿍을 잘 만나면은 궁짝이 좋은 거고.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자적 용어로 얘기를 할 때 궁짝이 좋은 것, 짝꿍을 잘 만났다고 했을 때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짝필자죠. 아이, 진즉 있길래. 우리가 필부 하거나 아니면은 천생배필이라고 할 때 이제 배자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배필 그러죠. 여기다가 앞에 이제 먼저 있는 얘기를 하자면은 하늘이 낳은, 하늘천 날생이니까
하늘이 낳은 짝배 짝필. 합쳐서 배필 그러잖아요. 예? 네. 예. 다 여기 지금 다 이런 얘기를 다 어떻게 보면은 거쳐서 지금 자식들을 생산한 이후에 다 어른들이니까 설명하기가 제가 쉽습니다. 근데 짝패자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초래상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정식에, 예? 그 어떤 관계가, 부부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의 자리를 그대로 옮겨 나온 글자가 짝패자예요, 이게. 여기에 하나는 술주자에 소위 하면은 생략형이에요. 이게 30원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몸기자예요. 그러면은 몸기자는 여자가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몸기자가. 그 다음에 이 술주자는 우리가 전통적 혼인식을 할 때 초래상이라고 하는 상을 가운데다가 놓고 혼인식이 이루어지죠. 네. 예, 과거 전통 그 혼인식을 뭐 영화라지 뭐 이런 데에서 구경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얘기를 들어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걸 좀 적나라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혼인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저녁에. 우리 절 선생은 그걸 다 아셔. 요즘 신식으로 결혼을 해도 호텔에서 저녁 때 혼인식 하는 집 많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 앞에서 내가 이게 황혼혼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물혼. 이게 바닥저자예요. 태양이 바닥으로 들어갔다. 그때가 황혼이요. 예? 태양이 바닥이 져서 저쪽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때를 저물혼, 황혼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계집여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게 혼인할 혼자가 돼요. 혼인식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큰 대자 해놓으면 이날인자죠. 여기다가 계집여자를 붙하면 혼인할 인자죠. 혼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성립이 된 거예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결혼이라는 말은 19세기 들어가가지고 들은 말에 일본인들이 서양에 웨딩 개념을 옮겨서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혼인이라고 하는 말로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안 맞더라 이거예요. 왜 안 맞았는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황혼의 여자잖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읽어봅시다. 황혼자에 계집여자니까 황혼의 여자예요. 리얼하게 어떤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안 납니까? 나보고 감독을 하면 황혼의 여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영화 하나 만들고 싶어요. 타이틀 하나 딱 붙여서. 이것은 이날인자는 말입니다. 동서남북에 이게 큰 입구가 그 안에 큰 대자 들어갔죠. 그게 나로부터 우주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내가 열십자 얘기했었죠. 그 열십자 가로 세로가 시간과 공간이 겹쳐지는 그 자리에 일점에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점을 문자로 만들어 놓은 글자가 이날 인자예요. 이게 힌두에서 얘기하는 인드라망이라고 할 때 인자가 바로 이 이날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원 선생님. 네. 근데 그것이 여자로부터 인해졌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 혼인할 인자예요. 그러면 황혼의 여자에다가 이것은 내가 우주의 중심인데
음을 만나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우주를 상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관계의 의식이라고 해서 혼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인식을 뭐라고 하느냐? 초래라고 그래, 초래. 처음 초자. 처음 예 그러는 거지. 초래. 처음 예를 치른다. 그 초래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의식을 이제 집행하는 상이 이렇게 가루로 된 상을 준비를 해야 돼요. 초래상은. 예?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황촉대 2개를 딱 하니 놓는 것이죠. 초래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이 있어. 거기다가 황촉대를 딱 하니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앙 한 쌍을 갖다가 딱 하니 잡아가지고 딱 하니 양쪽에다 하나씩. 그 다음에 술단지를 하나를 딱 하니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고 여자는 그 초래상 앞에 다소곳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연지곤지 찍고, 예? 그 다음 갖춰 입은 이제 혼인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남자는 사무관대를 쓰고 예복을 입고 딱 하니 의젓하게 그 초래상 앞에 딱 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을 이제 그 의식을 이제 집행하는 주례자가 이제 혼인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저녁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양을 상징하는 그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고 음양의 교합의 의미로서 이제 그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 음양을 교합하는 그 의식의 처음을 뭐이냐?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신부 앞에 의식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술단지에서 술을 꺼내가지고 잔을 주면은 그 잔을 여자가 바치죠. 거기다가 술잔을 따라서 그 잔을 다시 그 의식을 집행하는 주례자가 그 술잔을 받아가지고 상 건너 의젓하게 서 있는 신랑한테 그 술잔을 줍니다. 예? 그러면 신랑이 그 잔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술잔을 홀딱 완샷 해버려요? 예? 그것은 어떻게 아닌지 알아요? 벽쳤는데?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지. 아닌 것 같으지. 그게 바로 명칭의 합한주인데, 합할 합자에다가 우리가 환영한다고 할 때 술주자 서로 합해지는 술잔인데 그걸 혼자서 홀짝 마셔버리면 혼인을 거부하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그게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요, 집안에서 어른들이 주재를 해가지고 혼인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이 결혼 못한다 하면은 그 의식을 파토를 놓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홀짝 마셔버려요.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잔이 홀짝 마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합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는 뜻이에요. 화는 환호한다. 그것도 더 적나라하게 내 좀 이따 리얼하게 설명하지.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가 떨어진 술잔이 이렇게 왔을 때 조금 음미를 하고 그 술잔을 다시 주례자에게 주죠. 그 주례자가 주었을 때 그 잔이 또 신부한테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이었어요. 굉장히 공평했어요. 여자도 이 혼인을 파토내고 싶었으면 퍼포먼스가 그 잔을 말입니다. 그 치마에다가 그렇게 쏟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안 마셔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 쟤네들이 이 혼인을 소유자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구나 해가지고 신방애를 안 들여 보냈습니다. 그 합판주가 서로 주고받고 여하이 마셨을 때 신방을 들어갈 수 있는 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끝나면 못 들어가요, 신방을. 그러면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의식을 이제 끝내고 나면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그러면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그 낯설은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이제 밤이 되었다. 해서 직구준이 이제 동네 이제 총각이고 여자고 간에 문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그 신발을 엿보려고 하는 그런 직구준 행위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이 글자가 바로 그 말이에요. 짝배자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성이 여자에게 술을 따르면은 그것이 신랑한테 가가지고 신랑이 그 술잔을 합판으로 술잔으로 받아서 음미하고 신부에게 보냈을 때 신부가 그 퍼포먼스를 여하이 받아들이는 의식이 끝나는 것을 일러서 짝배 그랬어요. 이게 근데 이건 의식이에요. 혼인의 의식.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겉이에요. 겉. 얘는 뭐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의식이고 얘는 신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표시한 것이 짝필자예요. 얘는 속이에요. 속. 설명할게요. 이 짝필자는요. 책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사전에 오매기 전에 한 번씩 내가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해에서 자까지 제4강 맨 처음 글자가 짝필자 나와 있죠. 그러면은 금문 갑골에는 그 이 글자가 안 보여요. 금문에는 묘하게 생겼죠. 예? 여기가 점이 하나 꽉 찍혀요. 이게 짝필자의 금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기 글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문자학자들이 보고 뭐라고 설명해 놨는가 봅시다. 저게 지금 여기 하트 모양 있죠, 맨 위에. 그 하트 모양은 각골문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 선생, 이 다음에는 꼭 책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있어요? 왜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이거 그냥 이거 들고 댕기라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씩 보셔야 돼. 자, 찾아봐요. 네. 4강. 다 책들 보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금문의 자형을 보고 그 맨 위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안에 새카맣게 또 그 사각형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은 이제 금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한 피를 손으로 접은 모양을 보던 것이다. 임의광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자학자가 그 지금 짝필자를 해석해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필자가 배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옷감 같은 것을 옛날에 배틀에서 짜가지고 내잖아요. 그랬을 때 한 필, 두 필, 세 필, 네 필 그 단위가 필이죠.
바로 거기에서 나온 그것을 착안을 해서 우리 이무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배의 일피를 손으로 접은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 밑에 봅시다. 동그라미 해놨죠? 동그라미 해놓은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예설할지 초설할지 행설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글자 모양들을 보고 주준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디귿자 모양의 8팔자 모양을 우아래로 붙여가지고 넉 장을 한 권으로 나누어 썼으므로 본디의 뜻을 필장, 즉 다시 말해서 통은정성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주준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요 글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엇을 상향했느냐, 이것이 배를 짜면은 말입니다. 홍두깨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홍두깨. 방망이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굳게 해놓은 거. 거기에다가 배를 이렇게 뚫뚫뚫뚫뚫뚫 감아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홍두깨를 이렇게 빼요. 그러면 그 안에가 구멍이 나겠죠? 그것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단면도가 이 짝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주준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통은정성이라고 하는 다른 학자 얘기를 하면 또 속신이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속신. 묶을 속자. 이건 몸신자죠. 몸신자는 여성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와 있는 상태의 모습을 상향한 글자가 몸신자예요, 이게. 이 몸신자가, 몸이라고 하는 말이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러 가면은 몸풀러 간다 그러죠? 내 안에 들어있는 새끼가 지금 자궁 속에 있는 모습을 상향한 글자가 몸신자라 이 말입니다. 이거 몸신, 몸기, 몸체, 이 글자들을 설명하는 기회는 나중에 또 옵니다. 여기에서 설문학자가 이것을 난해하게 설명을 하는데 묶을 속자에다 속신이라고 설명해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소위 생식기 모양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바로 속신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설명하는, 뭐, 이상하게, 뭐, 나 가서 고발하고 그런 사람도 생길까, 뭐. 근데 이 필자가 지금 내가 여기다 하나를 잘 써놨잖아요.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풀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이건. 하나는 엎어져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드러누워 있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것은 말이에요, 정상 체위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저기 남미의 그 밀림 속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 사랑의 행위를 말입니다. 동물들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랑의 행위들을 하더래요.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동물들하고 달리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서로 마주보고 이런 체위로 사랑의 행위를 나눠야 된다고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게 선교사 체위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선교사 체위가, 그 선교사가 저 남미의 그 밀림 쪽에 있는 그 원시 민족들이 그 사랑의 행위를 그거 어떻게 동물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처음 가르쳐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고대의 인간들도 사랑의 행위를 말입니다, 적나라하게 다 하고 있었어요. 이 글자가 바로 그 글자예요. 어떤 학자는 서로 아주 진하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근데 이것은 내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오럴 섹스를 상영한 글자예요. 서로 애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발 들어가야 되는데. 필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글자라고 나는 설명을 해요. 이건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랑의 행위는 다 고대인들이라고 안 하고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 이런 글자를 보면은 다 있었다. 속신이니 뭐이니 이러한 표현, 배를 7장, 넉 장을 접어가지고 그 단면을 4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한 글자도 하는 것들은 문자로 해가지고 말로는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문자로 옮기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영어는 다 있잖아요. 예? 오럴 섹스 영어는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그래서 사랑의 행위가 아까 여 20, 남 20 등등 그런 그 과정의 그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 초래상의 그 환경의 의식을 거쳐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초래상의 의식을 거쳐서 속의 속궁합을 맞추는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의 내용까지를 설명하는 짝필자가 만들어져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 예. 벌써 지치네. 네, 쉴 때.